Hola, ¿qué tal,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르셀로나에 한 달 살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해보면 좋을지 번외편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국제운전 면허증입니다. 사실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를 가든 외국 여행을 가신다면 만들어 가시면 좋은데요. 이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받았어요. 근데 다른 곳들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 1장, 그리고 본인의 운전면허증, 마지막으로 8,500원의 수수료, 이렇게 4가지만 들고 가시면 되시고, 가시면 장소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 갔던 어떤 블로그에서는 10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저는 강남에 가가지고 30분, 4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당일 발급이 된다는 점 매우 중요하죠. 경찰서를 가시게 되면 근데 당일 발급이 안 되시니까 최대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 가실 거는 학생분들이라고 하신다면, 특히 예술계통의 학교를 다니고 계신다면 국제학생증을 발급을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시고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들에 웬만해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는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 50%, 60% 이렇게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발급 받아 오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내가 한 달 살기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 한 달 살기의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오시는 목적이 음식이라든지 그냥 이 도시를 즐기고 싶다든지 친구를 만들고 싶다든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려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국제학생증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유럽 여행을 여러 군데 도시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들었는데, 한 도시에만 있으실 경우엔 또 그 돈을 내신 대비 활용도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마드리드도 가보고 그 한 달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박물관이나 들어가 볼 곳은 다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급받아서 오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환전 같은 경우에 얼마를 해와야 돼요 도대체?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투어 비용이나 이런 거를 빼고 생활비만 정말 최소로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집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400에서 500유로는 그래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행이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점을 가보기도 하고, 음식점 갈 때마다 드는 돈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외식하는 비용 10유로에서 15유로 정도는 꼭 나왔기 때문에 400에서 500유로 정도는 생활비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웬만한 곳들을 다 들어가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바르셀로나는 조금 그런 것들이 비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 까사바테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28유로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제가 알기로 한 15유로에서 20유로 정도 사이,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들어가 보기 위해서 사실 투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가우디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환전은 그래도 500유로는 최소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네 번째로 드릴 팁이 이것에 관련된 건데요. 카드를 쓰게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카드를 쓰게 되시면 사실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체크카드를 쓰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충전식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충전식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한은행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멀티카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지금 네이버 환율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 200원에서 1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환율로 환전이 돼서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이 체크카드에 유로로 충전을 하고, 그 충전한 금액을 카드로 끄는 식으로 하는데, 수수료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없는데 약간 그게
왜냐면 US 달러로 중간에 정산이 돼서 그런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 와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현금을 찾으려고 한다 하시면 적용되는 환율 그리고 수수료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멀티 체크 카드와 같은 뭐 다른 또 충전식 체크카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신한은행만 사용해서 다른 곳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꼭 신한은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오시는 게 더욱더 경제적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유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는 방법, 구매 방법이나 충전 방법에 대해서 따로 이제 영상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살기를 하실 거면 사실 와서 유심을 사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오시면 공항에서도 사실 수 있으시고 또는 이제 시내에 가셔서 오렌지, 보다폰을 많이 쓰거든요. 요 2개의 통신사에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주로 25유로에서 30유로 정도 선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한 달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값 포함해서 이제 처음 살 때 30유로짜리를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이게 왜냐면 한국에서 어떤 유심을 사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 유심 같은 경우엔 다 썼을 때 충전하는 게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스피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오렌지나 보다폰을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이후에 더 다른 곳들을 여행하더라도 얘네는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기억하시죠? 국제운전면허증, 학생이시라면 국제학생증, 그리고 3번째,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환전을 해와도 사실은 저희가 쇼핑을 하거나 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충전식 체크카드를 한번 찾아보신다든지 만약에 제가 사용했던 거를 원하신다면 신한 멀티카드를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마지막으로는 유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는 미니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세요. 여러분, 아디오스! 안녕! 그라디아스!